사실 우리 사업이 좀 노동 집약적이긴 한데, 근데 이제 어쨌든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다른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인원이 꽤 됩니다. 꽤. 네이버도 많고 다음도 많고. 그래서 그런 새로운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또 그것이 더 발전해서 이렇게 대기업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.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꿈을 갖고 한번 이렇게 이 시대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이 공정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이 왜 그렇게 이 많은 이익을 내느냐 하면 사실은 그 중소기업이 또는 중견기업의 어떤 그 부가가치를 이렇게 그 강탈적으로 이전받아서 사실 유지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공정거래 그런 걸 규제하는 것이 이제 공정거래법인데요. 그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잘 안 됩니다. 이게 예를 들면 근대화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그 큰 기업들은 그 기업의 오너거나 아니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그 형사구속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도급 위반한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. 그냥 뭐 벌금 많이 때리면 그게 뭐 제일 큰 거죠, 사실은. 그래가지고는 이런 악순환을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뭐 중소기업에서 어떤 뭐 부품이나 어떤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만약에 납품한다고 하면, 그 대기업에서 뭐 그 부품의 그 어떤 퀄리티와 관련된 뭐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, 원가 명세서 다 제출하라 그럽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딱 그 먹고 살 만큼 플러스에서 원가 플러스 뭐 이윤 5% 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. 이게. 그거 다 불법입니다. 그거. 그리고 삼성전자 거래하는 그 업체가 LG전자에도 납품하려 그러면 그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. 그런 건 정말 폭력이죠, 폭력.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런 중소기업, 중견기업들이 좀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안 됩니다. 우리나라의 많은 그 대기업들의 부품이나 아니면 기계들을 수입하는 것이 주로 독일이나 일본입니다. 그런 걸 생산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게 큰 대기업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 상당한 어떤 뭐 우리가 따지면 그게 한 중견기업 정도 될 텐데, 그런 데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인 수출과 마케팅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, 우리처럼 특정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면 무슨 이렇게 모임도 있어요. 협력사 협의회 이래가지고 삼성협력사협의회, 삼성협력사협의회 그 이름이 뭐 있는데, 하여튼 그거 들어가려면 그것도 쉽지 않은, 그리고 거기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그 프라이드가 상당히 있는 수준이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참 한심한 수준인 거죠. 그런 회사들이 정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 그런 게 기업의 규모도 커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고용의 확대로도 이제 직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. 대기업 집단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확대에 기여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, 사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고착화된 대기업 집단의 파워, 그런 파워들이 사실은 요즘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나 이 공권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잖아요. 예? 그런 것까지 이렇게 로비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, 또 사실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어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. 삼성 딱지 붙이면 기본은 다 하겠다 이렇게 다 이제 생각하는 그런 데에 이르는 거죠. 그건 물론 이제 그 애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잘한 것도 있지만,
사회가 그만큼 고착화되었다. 이제 더 이상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울한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큰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개척과 도전의 역사 14년. 인터파크는 대한민국 인터넷 쇼핑몰의 다른 이름입니다. 최초의 쇼핑몰에서 최고의 쇼핑몰이 되었지만 인터파크 역사는 지금부터 새로 시작됩니다.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의 생활 마디마디에 스며들고 쉼없는 개척 정신으로 인터넷 쇼핑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. 그것이 꿈꾸는 개척자 인터파크가 갈 길입니다. 우리가 이제 처음 사이트를 오픈한 게 96년 6월 1일인데 이제 며칠 후면 만 14년 되죠. 그러니까 참 뭐 오래 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인터파크도 이제 성장을 많이 했지만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인터파크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거죠. 뭐 그때는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없었던 용어를 만들어낸 거였고, 그래서 그 14년 과정에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 소비자 대상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한 20조 정도 됩니다. 그 20조의 규모의 하나의 정말 그 산업이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을 열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 20조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한 산업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지나온 10여 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없는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도전의 연속이었고, 그래서 인터파크의 기업 문화에는 도전과 관련된 부분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해보겠다는 사람 뒷다리 잡는 놈 다 죽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문화가, 그리고 이제 새로 시도를 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좀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관대한 편입니다. 이 요즘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꿈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? 실제로 그럴 리가 없겠죠.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 현실이 너무 이렇게 팍팍하니까 이 각박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고의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고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는데, 워낙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이 학교 성적에 이렇게 매달려 살아야 되고, 뭐 고등학교, 대학교 가는 데까지 입시 준비하는데 거의 뭐 올인하면서 살아야 되고, 그래서 근 20년을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놀지도 못하고 그 취업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좀 이렇게 그런 점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은 사실 있는 듯 합니다. 요즘 이제 우리 회사에도 이제 새로 이렇게 신입 사원들, 젊은 친구들을 보면 좀 더 얕은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좀 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. 사실 이제 새로 이제 우리가 사원을 뽑을 때 우리는 신입사원보다는 물론 경력사원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, 어쨌든 그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이렇게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정말 이렇게 좀 열정이 있는가, 이런 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.